네, 자, 지표면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표면에서 이 에너지 물질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앞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사량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복사량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게 복사속 이란 내용이에요. 복사속. 영어로는 라디언트 플럭스. 이 이제 복사속이라는 것과 복사속 밀도, 뭐 복사 휘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정의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할 때는 영어를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사량의 개념 중에서 복사량은 이제 복사 에너지 양과 관련된 개념들이겠죠. 첫 번째인 복사속, 레디언트 플럭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정의를 써보면 단위 시간 동안 지표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지표면에 반사, 흡수, 투과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지표면에 반사 흡수 투과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이제 복사 속의 정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뭐 반사 흡수 투과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단위 시간. 요 복사 속이라는 거, 플럭스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단위는 복사 에너지 양, 요거의 단위는 와트. 이 와트는 줄 퍼 세크죠. 에너지를 이제 단위 시간, 세컨드로 나눠준 게 되겠어요. 또 기호로 써볼게요. 그래서 파이라는 어떤 용어, 어떤 람다, 특정 파장대에서의 어떤 복사속 에너지량은 여기 있는 그대로 쓰면 될 거야. 반사, 흡수, 투과하는 복사 에너지량을 모두 합한 거다. 그래서 반사, 리플렉턴스의 약자인 R, 특정 파장대 람다, 그리고 또 복사속 파이, 그리고 흡수 A의 람다, 그리고 또 복사속 파이, 투가 T, 트랜스밋 람다. 이렇게 세 가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로 쓸게요. 반사, 흡수, 업솔브, 그리고 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지표면이죠. 지표면에 입사하는 총 복사 속량은 여기서 이제 흡수되는 요 안에서 흡수되는 복사 속량 플러스 요 추가되는 요 안으로 지표면 안으로 추가되는 복사 속량 그리고 반사되는 복사 속량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서 이 개념, 요식, 반사와 흡수, 추가되는 복사속량의 합이 총 복사속량이라고 했을 때, 요거 양변을 이 전체로 나눠 볼게요. 양변을 나누기 전체 복사속량으로 해보면, 우변부터 해보면은, R 람다를 전체 더하기 흡수되는 람다를 전체 더하기 추가되는 D람다를 전체 복사속량으로 나눠준 거다. 자변은 뭐가 되죠? 1이죠. 그죠? 전체 복사속량을 전체 복사속량을 나눠주니까 1. 즉, 이렇게 반사된 복사속을 전체로 나눠준 거, 흡수된 거를 전체, 추가된 걸 전체로 나눠준 거의 합은 1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반사율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반사율 그래프. 그리고 얘는 흡수율,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흡수율. 마지막으로 얘는 투과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율은 뭐 로우, 특정 판일 때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흡수는 A 람다, 투과는 T 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반사율 아까 영어로 리플렉턴스였죠.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야지 원격탐지 시스템, 센서 안에 다시 에너지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리플렉턴스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반사율과 흡수율과 투과율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사율이 중요하고요. 복사 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개념 배울 개념은 복사속은 복사속인데 뒤에 밀도가 붙어요. 복사속 밀도. 자, 밀도라는 말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갖고 있나요? 밀도에는 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복사성 밀도를 설명하면서 항상 하는 예시가 이제 인구, 인구수를 예로 들어요. 인구수. 미국과 한국의 인구수를 비교해 볼까요? 볼게요. 인구수로 따지면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떤 쪽이 인구가 더 많을까요? 네, 미국이 많아요. 제가 봤더니 미국이 더 인구수가 많아요. 약 3억 명이 미국 인구가 되고, 우리나라는 약 5천만 이렇게 인구수가 되죠. 네, 인구수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많아요. 이번에는 인구 밀도로 볼까요? 자,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그쵸?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인구수는 미국이 더 높은데, 많은데, 인구 밀도는 우리나라가 더 높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높은 거는 대충 예상을 했지만,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인구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죠? 그쵸? 단위 면적. 그쵸? 단위 면적당 어, 존재하는 인구의 수를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하죠. 복사석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사석이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 지표의 반사 흡수 투과되는 복사 에너지량이라고 했다면 복사석 밀도는 말 그대로 이 복사석을 면적으로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단위 면적으로. 즉 아까 이 복사석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만 있었다면 복사석 밀도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면적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된 개념이 복사석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석 밀도와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용어를 알고 있으면 돼요. 복사석 밀도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용어. 첫 번째가 복사 조도고요. 두 번째가 복사 발산도 혹은 방출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복사 휘도. 아이고, 한국말로는 다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써줄게요. 복사 조도는, 이레디언스, 이레디언스라고 하고요. 복사 발산도 혹은 방출도는, 엑싯 알죠? 엑시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복사 휘도는, 레디언스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복사성 밀도와 관련된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복사조도라는 거, 이레디언스라는 걸 뭐냐? 어, 단위 면적의 평면에 입사되는 복사속이에요. 그쵸? 이제 면적이 나오죠? 단위 면적. 즉, 밀도 개념이에요. 이 세 개 다 밀도 개념이고, 복사조도는 단위 면적의 평면에 입사되는 복사속, 들어오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와트, 아까 와트가 복사속의 단위였는데, 요거를 단위 면적, m제곱으로 나눠주는, 요게 단위가 되겠죠? 네, 복사조도는 들어오는 양이다.
복사 발산도는 뭘까요? 반대겠죠? 방출도니까. 단위 면적의 평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속이다. 어렵지 않죠? 그냥 복사조도와 복사 발산도, 방출도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위 면적의 평면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속. 얘 단위는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와트를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마지막, 복사 휘도. 얘는 복사 발산도와 유사한 개념인데 조금 더 세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게 더 있냐? 특정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특정 방향과 주어진 입체각으로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속이다. 이게 이제 복사 휘도의 정의예요.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속은 위에 복사 발산도랑 동일하죠. 근데 앞부분에 또 새로운 개념이 있네요. 특정 방향과 주어진 입체각. 이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단위 면적의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복사조도는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의 총량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총 에너지 양이 복사조도가 되고, 반대로 이제 복사 발산도는 여기에 들어와서 나가는 에너지의 총량이 복사 발산도, 아까 들어오는 게 복사조도가 되겠고요. 복사 휘도라는 건 뭐냐? 복사 발산도랑 유사하죠? 근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특정 방향과 주어진 입체각.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특정 방향, 복사 발산도의 아주 일부가 되겠죠? 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복사 휘도가 될 것 같아요. 복사 발산도의 아주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사 휘도랑 복사 발산도, 복사 조도가 왜 중요하냐? 특히 이 복사 휘도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정 방향. 이 특정 방향이 무슨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센서가 있는 방향. 즉, 센서로 들어가는 방향. 무슨 얘기냐? 이 복사 속 밀도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특별한 특정 단위 면적에서 나가는, 반사되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반사되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그 원격 탐사 데이터의 영상의 또 화소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요런 애들 센서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센서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즉 이런 애들은 아무리 뭐 복사 발산도가 커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센서는 여기 있고 이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서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바로 이 복사 휘도, 레디언스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센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속. 그래서 단위도 와트를 미터 제곱과 요거는 이제 각도, 스테 라디안보다 아주 작은 각도, 스테라디안 이렇게 단위도 표현이 되는 건데 어쨌든 복사위도는 복사 발산도의 방향 정보까지 더해진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꼭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복사속 밀도 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다시 PPT로 봐볼까요? 일단 복사속부터 나오죠.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했고, 총 복사속의 양은 반사되는 양, 흡수되는 양, 투과되는 양의 합이고, 양변을 총 복사속의 양으로 나눴을 때
이러한 세 가지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했고, 이 중에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표면에서. 그쵸, 반사율, 이 리플렉턴스. 전체 복사속 중에서 반사되는 양, 이게 이제 반사율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복사량 개념 중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는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줄로 나눠주고, 요거를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복사속의 개념. 그리고 복사속 밀도는 시간 플러스 면적까지 고려된 거죠. 밀도니까. 그게 이제 세 가지 개념인데, 복사 조도와 복사 발산도, 방출도, 그리고 복사 휘도. 복사 조도는 들어오는 양, 복사 발산도는 나가는 양. 복사 휘도는 시간과 면적과 마지막 방향까지 같이 고려된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단위가 미터 제곱과 스테라디 안의 곱으로 와트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 휘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센서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 있는 개념이 복사 휘도기 때문이죠. 자, 이게 그림으로 그걸 표현한 거고요. 전체 들어오는 양은 이레디언스, 그렇죠? 나가는 게 엑시턴스. 전체 나가는 것 중에서 특정 방향, 여기 센서를 그릴게요. 센서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레디언스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레디언스. 복사 휘도, 뭐 방사 휘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요걸 이제 뭐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복사속 밀도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기에서의 에너지 물질 상호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지표에서도 좀 전에 했죠. 지표면에서도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했고, 마지막은 이제 시스템 감지기, 센서에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물질 상호작용이에요. 센서에서는 여러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센서가 이제 기계이다 보니까 센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오류가 있고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임의의 오류 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샷 노이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지기, 그냥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텍터, 센서가 이미 어떤 화소에 대해서 분광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때, 이렇게 위성용 이렇게 얻었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원하는 화소 값을 아예 얻지 못하고 0이나 255 값을 그냥 일괄적으로 할당이 되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임의 오류 화소가 있을 때 어떻게 보정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어떤 주변과 비슷한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 감지기가, 센서가 오류가 있어서 이게 0 값이 또, 출력이 된 거죠. 이 0 값이 원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보정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주변에 있는 8개 이웃 화소들의 평균, 요거죠. 요 평균 다 더해서 개수 8개로 나눠준 값을 넣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디지털 넘버가 정수값이잖아요. 그쵸? 분수가 아니니까 그거를 뭐 반올림을 하기도 하고 버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정수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하나의 화소가 오류가 있을 때고, 만약에 이러한 게 이제 하나의 화소가 아니라 이런 라인 전체가 어떤 오류가 있다. 그쵸? 이런 라인 전체가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라인의 앞과 뒤 요것들의 어떤 평균, 즉 얘와 얘의 평균 값을 여기에 넣고 얘와 얘의 평균을 가운데 넣고 얘와 얘의 평균을 가운데 넣고 이런 식으로 평균값 원래 있는 값은 아니겠지만 주변 값을 이용해서
오류를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언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 랜셋, 예를 들어서 랜셋 7, 랜셋 ETM 플러스는 SLC 오프가 있다고 그랬었죠. SLC 오프가 있어서 음, 아예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주변의 화소값을 이용해서 채워놓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다. 지금은 안 한다고,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위성이 워낙 많이 쓰여져 있어서 굳이 랜셋 7을 안 써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예예요. 이렇게 위성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위성 영상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은 메인 눈인 것 같아요.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화소값이 검게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주변에는 뭐 15, 17, 16 이렇게 한 10몇 화소값이 있는데 여기가 시꺼먼 거죠. 그래,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시스템적인 원격 탐사 센서의 에러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요 검은 부분을 어떻게 하냐? 요 주변 화소들의 평균 값으로, 평균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채워넣은 거죠. 그랬더니 주변이랑 이제 감쪽같이 거의 큰 차이 없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랜선 7의 SLC 오프 에러인데 이것도 이렇게 일정 주기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없는. 이것도 이 주변의 화소 값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본연에 갖고 있는 값이 아니라 주변으로 채운 값이기 때문에 진짜로 막 아주 세세하게 이 지역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경향만 잘 유지되는 그런 데이터를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 시점 오류인데요. 열 시점 오류는 뭐냐? 스캔라인의 시작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실패하거나 화사의 정보를 잘못 저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예시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제 PPT로는 이제 이게 넘기면서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은 이제 보정이 된 영상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화소를 봤을 때 이렇게 요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부분 또 튀어나오고, 또 이 부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한 픽셀 정도 어긋난 라인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 시작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라인들은 이 라인 자체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열 시점, 이렇게 라인, 이 열이 라인이죠. 라인, 이렇게 한 라인씩 이렇게 조금 한두 픽셀씩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 라인 전체를 한 픽셀 왼쪽으로 미는 거나 오른쪽으로 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이런 영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열시점 오류와 이런 오류를 보정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라인 줄무늬 잡음인데 여기서 N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화된 형태죠. 일반적으로 쓸 때 이제 N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어떤, 어떤 특정 라인, 하나의 센서의 라인에서 다른 감지기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이상 밝을 때 이게 일정하게 이제 우리 눈에 거슬리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감지기가 조금 민감한 거죠, 더. 그래서 그러한 감지기 오류는 어, 평균과 중앙값을 계산했을 때 다른 감지기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보정하는 것이 N라인 줄무늬 잡음 보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보시면은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격자 형태로 조금 밝기값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이제 평균이라든지 중앙값 필터를 적용해서 그러한 격자를 없애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렇게 좀 밝은 설명한 애들이 좀 있죠. 영상의 퀄리티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정된 오른쪽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 예시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그 부분이. 보면은 이 왼쪽에 이제 원영상인데
이 원형상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명확하게 보이죠? 특정 라인마다 반복적으로 아주 밝은 그런 밝기값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뭐 이 주변 하수의 평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그런 열시점 오류를 아니죠, N라인 잡음을 제거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